지금부터 공문오구역, 저작권, 행정권, 주거권, 행진 시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에 드리겠습니다. 전차력 강경투쟁 화이팅! 화이팅! 공문오구역 단결만이 살 길이다! 살 길이다! 공문오구역 주거권, 행정권, 저작권 우리의 가치와 권위를 쟁취하자! 쟁취하자! 네. 여러분들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지 지금 이제 8개 개발으로 있습니다. 8개가 국회의원과 윤석열 대통령이 참패한 것에 대해서 국민께 직접적으로 사과를 안 했지만은 이 문제를 제가 한번 들여다보니까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도 삶의 소련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까지는 아직 그런 세심하게 내려오지를 않고 있는데요. 키포인트가 뭐냐면 국정의 최우선이 민생, 둘째도 민생, 국민의 어려운 부분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정부의 전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민심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번인가 24번의 민생 토론을 일주일마다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느꼈던 게 무엇이냐면 주거에 대한 안정이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세심하게 돌봤어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은 세세하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앞으로는 어떻게 챙기겠냐고 물어봤더니 실질적으로 국민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펼쳐서 국민께 나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혀서 현장의 수요를 더 정확하게 맞춰서 그들을 챙기겠다고 했는데 우리 공문오구역 철거민들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는 땅을 3,500만 원 땅 역적 땅을 1,000만 원 납입하고 보상하고 내쫓아버렸습니다. 이게 정말로 불평등한 것입니다. 공정과 상식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한편에는 민주당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재명 당 대표는 국민 1인당 25만 원 주겠다 합니다. 여러분들 25만 원 주는 것은 다 좋아하겠죠. 그렇지만 나라 국가를 들여서 망하게 되는 중정입니다. 포퓰리즘의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과 철거민들은 25만 원 주는 거 잘갑지 않습니다. 있는 거나 빼앗지 마라! 말이 됩니까?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습니까? 일본이 쳐들어갈 때도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은 지금 민주국가,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자기의 재산을 공시국가로 보상해버리고 내쫓는 나라는 아마 지구상에 없을 것입니다. 정말 기네스북에 올라가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공문오구역은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같이 모여서 투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가치와 권리를 찾는 끝까지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부가 시스템적으로 법과 제도를 제대로 마련을 했다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살고 있겠죠. 어떻게 재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청산자들에게, 원고청산자들에게, 철거민들에게 자기 재산의 절반도 안 되게 보상해버리고 내쫓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거 말도 안 됩니다. 정부의 정책이 밑으로 내려오지를 않고 있다 이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나 지자체의 장들이 분명히 재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철거민들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그들이 헐값으로 보상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너희는 지져라.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야, 다 저라는 게 시끄럽게 하는구나. 다 모든 사람들이네. 그렇게 가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싶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의견을.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이야기한 대로 국민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민주까지 내려가서 그 사람들이 힘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정책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개발에서 가장 피해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철거민인 것입니다. 나머지
있습니다. 우리 보문호의 철거민들이 돈 더 달라고 이렇게 와서 일자리 잡습니까? 아닙니다. 있는 것만 주라고 해도 안 줍니까?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있는 것마저 뺏어가는 겁니까? 더 주는 것도 싫습니다. 있는 것만 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살 길인데 어떻게 뺏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문제인 것을 분명히 알고 보완을 해주세요. 인허가를 내주고 철거민을 계속 양산하는데 까다리 되어 있는 성북구청장 이승로 구청장은 각성하라! 그리고 보문농협 철거민들이 재개발로 인해서 공이냐? 왜 대재산의 절반을 빼버리고 그런 상황도 유정자들은 인생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챙기지도 않고 반영도 안 하고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거냐. 우리 보문호 철거민들의 재산을 빼지 마라! 빼지 마라! 네, 좋습니다. 투쟁과 대참하겠습니다. 투쟁과 대참. 다음은 우리 철거민들이 내안을 줄여서 계속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김남희 위원장님의 방송 멘트를 듣기 전에 우리 윤우성 위원장님의 시간 말씀과 해자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한국 국민 여러분, 오늘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러한 집회가 성북구청 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무엇을 더 바라는 것도 아니고 방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원래 살던 곳에 있던 나의 재산을 온전히 돌려만 주면 됩니다. 누구 말대로 한 사장이니 뭐 하는 이런 어설프게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공시지가라고 하는 놈은 세금을 내줄 때만 쓰는 가격표가 되겠죠.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공시지가로 거래를 하는 이런 멍청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없습니다. 시세에 반값도 안 되는 그런 가격을 갖고
오산이니 뭐니 하는지 헛소리하는 이런 대한민국을 뜯어고치고자 오늘도 비록 선거는 끝났지만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개발보다 사람이 먼저다. 개발보다 국민이 먼저다.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이렇게 국민을 못살게 구는 나라 위정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정부에서 발행한 정치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정부에서 발행해준 등기부 등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동안이라고 그러면 이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난 60년간에도 항상 소수였다는 이유로 밀려서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 60년이 걸릴런지 600년이 걸릴런지 이런 소수의 피해자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 이런 악법, 인생 떠들지 말고 이런 악법을 개념 안 하고 과반을 덮고 줘보고 요번에도 기가 막히는 서울 줬는데 얼마나 일할지. 지금 각 요번에 당선된 사람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인생 무엇이 인생입니까? 말로만 떠드는데 인생입니까? 아니면 자기 국민, 자기 시민, 자기 국민이 억울하게 재산과 영업권 이런 것을 탈탈당해서 할 것이 없어 힘들어하고 이런 경제적 난민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는데 이것을 국가에서 아니면 지자체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누구가 이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선진국이고 10대 경제대국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은 예전부터 이웃이 어렵거나 힘들거나 하면 그 동네에서 십시일반 서로 상부상조하고 이렇게 살던 아름다운 전통이 남아있는 이런 동남아에서도 세계적으로 모방을 할 수 없는 아주 아름다운 관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발달하고 경제가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옆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뒷집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이런 상태가 아닌 우리 도구노구역은 모든 주민이 5, 60년간 그곳에 투기를 내리고 살던 터라 앞집 사람, 뒷집 사람 한 것 없이 전부 잘 알고 지내고 있던 터에 이런 재개발이라고 하는 엄청난 재난을 당해서 지금도 4년 넘도록 이 구청 앞에서 우리는 모 단체처럼 더 달라, 몇 배로 더 달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살고 있던 대로만 해주라. 왜 내가 평생을 들여 모아오고 힘들게 쌓아온 재산을 그것도 국가에서 보증한 사업적 협력과 그 다음에 그 벌팅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내주지 않은 듯 내가 계약한 곳이 아닌 듯 내 영업권이 아닌 듯이 이렇게 처참하게 쫓겨날 수가 있는 것인지 이 국가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선거는 비록 끝났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도 여기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동참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의 동참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이렇게 옆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거나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도 눈을 딱 감고 지나가는 이런 형태의 나라였었습니까?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좋은 관습을 매우 많이 갖고 있는 아주 세계에서도 내놓을 만한 그런 나라입니다. 아직도. 그런데 이놈의 개발처럼 들어가면 아주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아주 승쟁이 들이대서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뜯어먹고 이렇게 가면 한 푼이라도 더 뺏어갖고 내가 호의만 하면 된다고 하는 이런 수학은 사고방식을 갖고 세계관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저희 보물노무역에 한 가지 사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평당 3,500평도 하는 땅을 1,000만원 난지 보상해 줬습니다. 이게 보상입니까? 지나가던 내 새끼한테 돈 던져줄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게 하더니 그 돈으로는 도저히 이사갈 곳을 새로 영업할 곳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해서 찾는 와중에 여러분들 생각해보시면 시세의 3분의 1짜리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또 영업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차일피 알아보느라고 주변이던 한개 건설도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강제 철거가 들어왔습니다. 내 집에서 내 돈으로 내 돈 재산이라는 용어 많이들 아시죠? 내 돈으로 내가 산 집인데 남에 의해서 말도 안 되는 이런 가격에 쫓겨나는 이런 처참한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설마는 저희한테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청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니 윗사람한테 아부하라고 있는 자리 아닙니다. 공무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뭐가 한 말입니까? 등기부 등본이나 이런 거 만들 때 등기세 받지요. 내 말은 씁니까? 이런 종이종이 있는 것 같았으면 그걸 받지 말아야죠. 일단 세금이고 뭐고 다 걷어냈으면 거기에 알바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까?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람들을 쫓아내고 정문 앞으로 못 들어오게 할까? 그것만 연구하고 있는 이런 썩어빠진 공무원들 뽑아내야 됩니다. 저런 공무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한민국에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은 좀 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5년간 받은 집값과 각종 이런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고 그러던 차에 윤석열 대통령이 인생 토론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말들을 후구철벽이 맞는 말을 법조인 출신이어서 그랬을까요? 철저히 맞는 얘기만 해서 속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근데 행정기관의 수반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일선 구청장이나 시청장은 못 알아듣는 걸까요? 아니면 머리가 나빠서 안 듣는 걸까요? 아니면 너무 바빠서 들을 시간이 없는 걸까요? 무려 4개월이 지나갑니다. 4개월이 지나가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국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이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시인이 대탄스럽기까지 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여기 나와서 떠들겠습니까? 국가가 제대로 하고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을 이 일을 왜 여기에서 나도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4년 동안 왜 이렇게 계속 우리는 억울하게 당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구청장한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들한테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자식이나 여러분도 어느 날 지도상에 빨간불이 그어지면 우리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고 많은 재개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재산이 없이 다 처먹났다고 하는 사실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추가 분담금이라는 게 어마무시하게 생기는 겁니다. 내 땅값은 똥값을 쳐놨는데 건설비 왕창 올랐으니까 5억이 12억이 무슨 개같은 소리도 하고 앉아있죠. 내 땅값을 제대로만 쳤다면 왜 5억을 내고 12억을 내겠습니까? 1년만 내면 될 거 아닙니까? 저희 고문하고도 3,500만 원짜리 땅을 1,000만 원 당기해서 쫓아냈습니다. 그러고 3,600만 원에 분양을 했죠. 엄태율이 300%입니다. 그러면 한 시간 먹고 4병을 팔아먹었겠죠. 그러면 1억 8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1억 800만 원 빼기 1,000만 원 하면 9,800명, 한 평당 9,800만 원. 이게 3,300평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돈이 너무 많아서 나는 계산이 안 됩니다. 이런 3,000억이 가까이 되는 이 돈을 고문호구에게 총 건축비가 1,0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도 2,300억이 났는데 왜 원래 살던 원주민들한테 너희들 그만큼 돈 벌었으니까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원래 살던 대로 옆으로 이동하게 달라고 이렇게 4년간 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지나가다 시끄럽다 말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집을 오는 누군가 빨간 집을 쫙 껐더니 온 자리가 2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사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어떤 사람이 와서 2억을 줍니다. 당신이 안 받으면 그때 법원에가 불편해놓을 테니까 다들 찾아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나 법적으로 너한테 전달한 걸로 돼 있어 라고 하면서 강제 철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금이 쫙쫙 펴질 것입니다. 그 일을 당한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 이렇게 억울하게 당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 일 안 하는 구청장, 일 안 하는 시장, 일 안 하는 대통령, 국회의원, 시의원 이렇게 일 안 하고 입으로만 선거 찰때 인생 떠들고 이렇게 잘못된 적폐청산 제1호 대상인 국민의 재산을 강제로 뺏는 이런 공산당도 안 하는 이런 짓을 하는 것을 이것을 바꿔야 한다고 수차례 얘기하고 있습니다. 4년간 떠들고 있습니다. 찾아도 가봤습니다. 요번에 선거할 때 선거 후보들도 다 만나봤습니다. 요번 22대 국회에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적폐청산이 진짜로 되는지, 입으로만 떠드는 적폐청산인지, 그 다음에 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이런 억울한 피해자들이 있으면 구제할 생각만 하지 말고 여태까지 그게 너무 습관이 들어서일까요? 한 번에 고쳐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시의원이나 부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심지어 구청장까지도 이 자리에 나와서 얼굴이라도 바로 코앞인데도 불구하고 얼굴이라도 죽이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겠습니까? 저희가 일단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흐뭇할까요? 그렇지만 지금 5년이 돼가도록 그런 인간은 없고 지나가면서 웃습니다. 이거 무슨 짓입니까? 나도 4년 전에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떠들으라고 꿈에도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모범납세자입니다. 왜 여러분 중에서 모범납세자들이 나오고 있죠? 모범납세를 하던 사람이 왜 여기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20대서부터 시작해갖고 차곡차곡 지금 집사기도 어려운 이 세대에 60살까지 해서 집을 하나 샀습니다. 근데 오늘날 빨간주의 지역거리에서 여기는 개발을 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20대서부터 60대까지 식단 흘려서 먹을까 먹고 아껴가면서 그렇게 살아온 대선을 3분의 1 조각으로 쪼개서 준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도 감사합니다. 제발 열심히 하십시오. 이러고 나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절대 안 그렇죠?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렇게 집회나 시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힘을 주십시오. 동참해 주십시오. 이거는 여기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2,500군데에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그 중에서 10명씩만 이렇게 나와도 전국에 진짜 경제적인 도움을 원하는 피해를 입은 분들이 25,000명씩 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 국회를 국가에서 안 하면 누가 해겠습니까? 세금 누가 받아갔습니까? 지방자치단체하고 국세로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자기한테는 안 해요. 그럼 잘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대한민국에서 이 법이 바뀔 때까지 적어도 우리 노무농구역이 합당한 대책을 수립할 때까지 계속 이런 모임을 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1탄으로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음 주에 제2탄으로 계속 여러분들한테 동참을 요구하는 그런 집회를 계속 수행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여기에서 인사 말씀으로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우정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피해사례 들었고요. 다음은 우리 피해사례 방송 멘트를 듣도록 희생과 대창 먼저 하고 방송 멘트 하겠습니다. 희생과 대창.